우리 유형 10의 753번을 한번 봅시다. 이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기 위한 조건을 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여기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우리가 3차 함수는 최고차에서 양수인 것만 생각할 때 3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거야. 하나는 이런 종류와 또 하나는 원래는 크게 두 가지잖아. 이렇게 움찔하는 애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삐끗하는 애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래프의 개형을 볼 때는 이들은 좀 같은 놈 취급할 거거든. 같은 놈 취급할 거라서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극대랑 극소를 둘 다 갖고 있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 극값이 없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다. 누가 결정할 거라고? 도함수랑 x축과의 관계. f'x는 정확히 쓰자. 0이라는 방정식을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극대극소를 모두 가질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일 때 0보다 작을 때면 극값이 없을 거다. 우리는 좀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건데 계속 기계적으로 풀 거라 이유는 좀 알고 가자라는 거야. 그럼 봅시다. fx가 극값을 갖고 싶대. 극값을 갖기 위한 양의 정수 a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도함수 f'은 0이다에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싶다는 뜻이라고. 이걸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좀 기계적으로 풀 건데 한 번만 볼게. 지금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가 될 건데, fx가 극비극소를 모두 갖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줘. f'x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서 한 번만 이렇게 할게. 한 번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져야 여기서 뭘 갖는 거니? 여기서 뭘 가져?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여기서 극대를 갖게 되는 거고, 여기서 뭘 가져?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되는 거지. 이걸 머릿속으로 한 번만 기억하고 가자고. 어쨌든 우리는 기계적으로 얘는 0이다라고 놓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쓸 거야.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 쓰면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나? 얘가 0보다 크고 싶다고. 2차 부등식을 바로 합시다.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고 싶은 거니까 a는 0보다 작다 또는 a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요. 정수 a의 양의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7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755번하고 758번 두 개 한번 해봅시다. 55, 58. 58은 터프인데 선생님이 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55번 풀고 58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볼까? 선생님이 시간을 좀 많이 못 줘서 미안해. 빨리빨리 봅시다. 자, 55번에 지금은 fx가 극값을 갖지 않고 싶대.
극값을 갖지 않고 싶다. 그럼 그래프가 요런 식이나 이렇게 그려지길 바라는 거니까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는 경우니까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라고 기계적으로 우리는 풀게 될 거야. 그래서 미분하면 바로 할게.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k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판별 씁시다.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k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k 이렇게 되나?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6에서 0까지 이렇게. 그럼 정수의 개수는 우리 둘 다 등호 있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니까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고 758번을 한번 잘 봅시다. 요 이제 터프 문제긴 한데 이 언어를 습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문제를 보면 실수 k에 관계없이 x축과 한 번만 만나고 싶대.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3차함수의 그래프가 완벽하게 떠올라야 돼. 3차함수의 그래프가 완벽하게 떠올라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한 번만 볼게. k의 값에 관계없다 그랬는데 k가 지금 뭐냐면 상수거든. 상수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fx를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fx를 여기 있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 상수를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었냐면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거든. 이 상수를 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상수를 뭘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어떤 식에다가 상수를 더한 거는 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y축 방향으로 어떻게? k만큼 평행이동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맞니? 내가 이 함수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요게 될 거라고. 그럼 k에 관계없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이 함수를 얼마든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도 x축이랑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럼 생각해봐. 우리 빨리 3차 함수 머릿속에 3개 떠올라야 되잖아. 이런 거 생각해보자고. 내가 얘를 y축 방향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게 만들 수 있니? 아니지. 어떨 때는 이렇게 3점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2점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2점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내가 평행 이동할 때마다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야. 근데 얘네 둘은 어때? 무조건 어떻게 평행 이동하든지 간에 x축이랑 한 점에서만 만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야?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말하는 경험치야, 경험치. 그러니까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생님 요것만 쓰고 넘어갈게. f'은 0의 판별식이 어떻게 또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볍게 처리하겠지. 그래서 문제 자체는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고 넘겨서 우리 760번으로 갑시다. 여기 유형 11에다가 세모를 좀 하나만 칠게. 세모를. 유형 11에다가 세모를 좀 하나만 쳐. 세모? 세모가 아니라 미안해.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하나만 해봅시다. 선생님 이제 항상 나한테 체크 표시의 의미는 방법을 모르면 못하는 문제들을 체크 표시를 하는 거거든. 지금 유형 11이 선생님 이런 표현 너무 싫어해. 나 진짜 이런 표현 너무 혐오하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거를 해야 되는 걸 되게 혐오하긴 하는데 여기가 지금 근해 분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냐. 근해 분리라는 게 뭐냐면 한 번만 얘기를 해봅시다. 근해 분리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2차 함수랑 x축이랑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은데 이 만나게 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다 2보다 크고 싶어. 2보다 크고 싶어. 혹은 이거를 함수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지만 방정식의 관점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정확히 하면 실근이 둘 다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함수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해분리 문제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사실 근해분리는 1학년 때도 우리를 괴롭혔지만 2학년 때도 지수로 구할 때도 나왔고 상학함수 할 때도 나왔어. 계속 우리가 연습을 했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나랑 상학함수 때 시험 대비했던 친구들은 조금 완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까먹을 때가 됐잖아. 근데 근해분리는 계속해서 나올 거야. 계속해서 나올 거라서 이걸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돼. 선생님 이 문제로 설명할게. 이 문제로 봅시다.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일 때 이 사이에서 극대값도 갖고 싶고 극소값도 갖고 싶대. 극대값도 갖고 싶고 극소값도 갖고 싶어? 그럼 극대극소 얘기 나오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빨리 도함수 관점에서 볼 거라 그랬지? f'x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좀 떠올려 보면 이렇게 되고 싶은 거지. 자, f'이 이렇게 있어서 극대 극소 위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뚫고 나오는 애가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뭘 가질 거냐면 극대를 가질 거고 여기서 뭘 가질 거냐면 극소를 가질 거잖아. 근데 이 극대 극소를 갖는 포인트가 어디 사이에 있고 싶다고?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고 싶다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2가 있어야겠네. 우리가 근해분리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이거부터 그릴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f'x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생겨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하고 자, 근해분리 항상 이런 식으로 풀어. 항상 몇 가지를 볼 거야? 세 가지를 볼 거야. 근해분리 문제는 항상 세 가지를 볼 거라고. 기억나니? 첫 번째 뭘 봐? 축의 위치를 볼 거야. 두 번째는 판별식을 볼 거고. 세 번째는 기준 값에서의 함수 값을 볼 거야. 다시. 기준이 되는 값에서의 함수 값을 볼 거라고. 그럼 지금 첫 번째 봅시다. 축의 위치. 이차 함수는 무조건 축이 제일 중요하잖아. 얘 지금 축이 이렇게 있어야 돼. 나 지금 설마 영상 틀었지? 지금 축의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 우리 한 번만 할게. 진짜 한 번만 할게. 마지막으로라고 생각하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지?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의 2a분의 b지? 사실 이거 미분에서 0 되는 거니까 외울 필요도 없어. 미분에서 0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축이란 말이야. 축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맞니? 축의 위치가 반드시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축이 위치해야 돼. 요거 하나 생각하면 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 맞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고. 같아도 안 돼. 0보다 커야 돼. 이거 하나 찾으면 되겠네. 그 다음 기준값에서의 함수값이라 그랬지. 지금 여기서 기준 누구야? 요거라고. 요거. 마이너스 1하고 2가 기준인 거지. 문제에서 제시하는 거잖아.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얘네가 기준이야. 그림을 그렸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2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 수 있다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어디니?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무슨 말이야? x축 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된다고. 지금 이거 f'이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표현할게. f'에 마이너스 1 뭐여야 된다고? 양수여야 된다고. 그 다음 2에서의 함수값도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내가 여기잖아. 여기 x축 위에 있으니까 f'2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이 네 개를 싹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잊으면 안 돼. 싹 다 연립해야 돼. 이게 근해분리 문제를 푸는 정확한 방법이야. 항상 이렇게 풀어. 이렇게밖에 못 풀어. 그럼 해봅시다. 차근차근.
자, 추계 방정식 지금 얼마니?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추계 방정식 1 나오네. 그럼 1은 이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만족되어 있으니까 뭐 상관 안 써도 되겠네. 그다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바로 쓸게. 절반해주고 9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넘기면 a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나? 요거 하나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 다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자. 그러면은 9 더하기 a가 나오나? 9 더하기 a가 0보다 커야 된대. 이렇게. 그 다음 f 프라임이니까 2 집어넣으면 a네 그냥? a 맞지? 12. a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넘기면 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네. 이렇게.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수직선에다가 공통 부분 찾아야 되는 거지. 이 정도 뭐 쉬운데 선생님 그냥 할게. 한 번만 할게. 3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돼. 그럼 공통 부분은 여긴 거 맞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근해분리 문제 오늘 내가 너희가 제일 잘했으면 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요거고 그 다음이 이거 다음 유형이거든. 4차 함수. 그래서 근해분리 좀 연습 좀 합시다. 하나만 더 볼게. 한 케이스 하나만 같이 하나만 더 볼게. 이번에는 764번을 나랑 같이 한번 해볼게. 764번. 근해분리가 좀 귀찮아서 문제를 조금 편하게 세팅해 줄 때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764번 보면 자 fx가 이번엔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극소값 1보다 클 때는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럼 또 극대급수 a가 나왔으니까 도함수의 포커스를 맞출 거야. 그래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2ax 플러스 4a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지금 빨리 봐야 돼. 최고차에서가 음수야. 최고차에서가 음수인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극대극소를 모두 갖고 싶다 그랬으니까 여기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냥 한번 보고 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극 뭐가 돼? 감소해서 증가니까 소야. 그치? 여기가 극대가 되겠지? 이거는 사실 문제에서 맞춰줘서 굳이 저렇게 표현 안 해봐도 괜찮기는 해.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극소를 갖고 싶대. 그러니까 이 알파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 1보다 클 때서 극대를 갖고 싶은 거니까 베타는 이렇게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네. 계속 얘기하지만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라 그랬어. 이 그림을 우선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거 그려놨어. 그려놓고 몇 가지를 볼 거라고? 세 가지를 볼 거라고. 잘 봐봐. 세 가지를 볼 거야. 첫 번째, 축을 볼 거고. 두 번째, 판별식을 볼 거고. 세 번째, 함수값을 볼 거야. 함수값을 볼 거야. 근데 지금 봐봐. 내가 축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까? 축이 이렇게 있는데 꼭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 아니지. 1이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지. 이렇게 있어도 문제될 거 없잖아. 그럼 지금은 축의 위치를 내가 특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라고. 축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면 고민 안 할 거야. 고민 안 할 거야. 그 다음 판별식.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극대극소를 갖는 거니까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우선 써볼게.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 함수값 봐봐.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어떻게 되면 돼? 음수면 되고 1에서는 함수값이 양수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아?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음수여야 되고 f 프라임 1은 양수여야 되거든. 양수여야 되거든. 지금 이 상황이면 누구는 계산 안 해도 돼?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다시 잘 들어줘.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야. 판별식을 계산하면 답이 틀린다가 아니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를 쓰나 안 쓰나 내가 이거 두 개랑 요거랑 셋 다 연립하나
이거 두 개만 연립하나 답이 똑같이 나온다고. 무슨 말이야? 이거 답에 영향 안 준다고. 왜지? 왜야? 왜 답에 영향 안 줘? 왜 답에 영향 안 줄까? 이거 알아야 돼. 봐봐. 지금 최고차에서 음수지. 최고차에서가 음수야? 이렇게 생겼어. 누구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되는 거냐면 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금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거든. 최고차에서가 음수인 이차 함수야. 그러니까 무슨 형태냐면 위로 볼록이거든. 위로 볼록인데 함수값 하나가 양수면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까? 왼쪽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뚫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 맞아? 최고차에서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하나가 함수값이 양수다? x축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뚫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이거 배웠잖아. 이게 뭐야? 사이값 정리잖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사이값 정리 응용이라고. 그럼 거꾸로 최고차에서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특정 값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F알파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저거 판별식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무조건 아래로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x축과 교점이 무조건 두 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볼 필요 없어. 이런 걸 우리가 1학년 때 잘 습득하고 왔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만 보면 돼? 이거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야. 두 개만 보면 돼. 응. 선생님 계산은 생략할게. 응. 그냥 2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생략합시다. 이거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만 좀 잘 짚고 넘어가자. 이제 하자. 그냥 할게. 그냥 해. 하자. 할게. 자 보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4 여기다 쓰자. 4a 제곱 이거 먼저 쓸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지.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 2 3 1 1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래서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니까 이것만 바로 쓸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다. 요거 하나 나오겠네. 그 다음에 f 프라임 1 f 프라임 1은 1 집어넣으면 4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나오나 이번에는? 그럼 또 똑같이 2a 이렇게 하면 2 1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범위가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할 거거든. 연립할 거면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가 다 되겠네. 계산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네블리 연습 좀 이따가 클리인트 잘 풀어봅시다. 여기 다 똑같은 형태 문제라서 넘어갈게. 넘어가고 유형 12를 봅시다. 4차 함수 보고 갑시다. 자, 이거 4차 함수 한 바닥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시험이 됐던 모의고사가 됐건 수능이 됐건 수투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100% 4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100% 4차 함수에서 뭔가를 다루게 될 거고 뭐 3차 함수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차 함수를 보게 될 거고 그래서 4차 함수는 더더욱 3차 함수도 기본이긴 한데 4차 함수도 정확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 약간 한 6, 7년 전만 해도 트렌드가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문과에서는 3차 함수를 주로 연습시키고 이제 이과에서는 4차 함수까지 좀 연습시키는 경향이 강했어. 근데 지금은 어떠니? 지금은 문이과가 수학을 같이 하잖아.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없어진 거야. 구분이 없어져서 4차 함수는 결국은 문과나 이과나 다 잘해야 되는 파트가 됐기 때문에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조금만
조금만 집중해서 잘 봅시다. 잘 보자. 자, 3번. 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볼 거야. 얘도 똑같이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면, 자, fx 최고점에서 양수인 것만 볼 거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볼 거면 당연히 우리는 도함수 f'을 볼 거니까 f'은 3차 함수가 되는 거지. 3차 함수와 뭐의 관계를 또 보면 되겠어? 당연히 똑같이 x축과의 관계를 볼 거야. 3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결정지을 거라고. 그럼 3차 함수랑 4차 함수, 3차 함수랑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야.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요렇게 만들 거야. f'x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띠면서 x축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거를 하나 따져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아까도 봤는데 x축이랑 접하는 형태가 있을 거야. x축이랑 접하는 형태 아직 적지 말아봐. x축이랑 접하는 형태가 두 개거든. 요렇게도 접할 수 있고 요렇게도 접할 수 있어. 뭐 뭐든 상관없어서 선생님은 요렇게 표현할게. 자, f'이 요렇게 접하는 형태, 요걸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x축이랑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접하지 않는 거야. 이거보다 조금만 살짝 내려가. 조금만 살짝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x축이랑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 얘도 쓰고 갈까?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만나고 알파에서만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될 텐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3차 함수가 우리 이런 형태가 아닌 경우가 하나가 있었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쳐볼게. 근데 얘는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서 뚫고 접하는 케이스만 보려고 해. 뚫고 접하는 케이스. 그래서 여기가 f' 알파고 f'이고 여기가 알파면 f'이 지금 어떻게 된 형태냐면 최고차이수가 a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형태인 거지. 우리 아까 봤지? 알파에서 뚫고 접하면 세제곱을 갖는다. 저렇게 되는 형태만 좀 볼게.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 완벽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 똑같이 해봅시다. 똑같이 할 거야. 자, f'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극값을 갖지? 여기서 극값을 가져.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면, 자, 특정한 점인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랑 감마일 때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을 때 4차 함수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선생님 그냥 흰색으로 화살표만 좀 거볼게. 사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서 감소해야 되고 증가해야 되고 다시 감소해야 되고 증가해야 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우리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매끄럽게 그리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이게 y는 fx의 그래프가 되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얘도 봐봐. 지금 얘는 여기서 뭘 갖냐면 극소를 갖지. 여기서 뭘 갖냐면 극대를 갖고, 여기서 지금 다시 뭘 갖냐면 극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극소를 2개 갖고 있고 극대를 1개 갖고 있어.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벽을 칠게. 4차 함수는 요 놈과 나머지 세 놈으로 구분할 거야. 요 놈과 나머지 세 놈으로 구분을 하겠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0 되는 데들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니까 여기 0 되는 데에서 보조선을 좀 긋고 생각을 해보면, 알파 베타에서 생각을 해보면 함수가 감소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 잘 봐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감소하다가 순간적으로 무슨 점이 만들어져? 0이 되는 무슨 점? 이따 가자. 움찔하는 점이 만들어질 거고,
다시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뭘 갖냐면 극소를 하나 갖게 되지. 극소를 하나 갖게 되고 여기 지금 무슨 포인트가 만들어져? 내가 아까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움찌라는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움찌라는 포인트는 무슨 점이야? 미분 개수가 0인 곳이라고. 미분 개수가 0인 곳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마이너스, 조금 마이너스, 많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사실 여기 의미 없는데 근데 그냥 t를 좀 내기 위해서 여기 기울기가 제일 좀 절대값이 작은 놈에다가 선을 하나만 이렇게 그어서 볼게. 0 되는 거 하나 보고 이렇게 하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감소하다가 조금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띠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감소하다가 0은 안 돼. 0은 안 되는데 제일 좀 완만하게 감소하는 곳이 생겼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런 곳은 내가 그냥 뭐라고 명칭을 했냐면 그냥 삐끗하는 곳이 만들어진다. 이 둘이 지금 되게 닮았잖아. 둘이 되게 닮았는데 반드시 구분해야 돼. 반드시 구분할 거야 우리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 그럼 얘도 이제 여기서 뭐만 하나 만들어진다? 극소만 하나 만들어진다. 극소만 하나 만들어져.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알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고 잠깐 0이 되거든. 얘는 정확하게 뭐랑 똑같냐면 2차 함수랑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아. 2차 함수랑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은 놈이 만들어질 거야. 선생님이 같다라고 써서 2차 함수라고 하면 왠지 2차 함수라고 느껴지니까 이렇게 표현할게. 2차 함수랑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얘도 지금 뭐밖에 없냐면 극소밖에 안 나오지. 그럼 이제 둘을 내가 왜 이렇게 하나와 세 놈을 구분했는지가 보일 거야. 4차 함수가 극소값을 2개 이상 갖는 케이스 혹은 극대값을 갖는 케이스가 얘밖에 없다고. 극소를 2개 이상 혹은 극대를 갖는 케이스가 얘밖에 없어. 어떤 경우야? f'x는 0이. 꼭 기억해줘. f'x는 0이 무슨 근을 가질 때야?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야. f'x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4차 함수, 원래 함수는 극소값 2개, 극대값 하나를 가질 거라고. 그럼 반대되는 케이스, 나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세 실근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극소값 하나밖에 안 나와. 극대값은 없고 극소값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 세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로 선생님이 기억했으면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 얘는 지금 무슨 경우냐면 중근과 실근 하나 갖는 경우야. 이것도 되고 쟤는 어떤 경우냐면 실근 하나랑 허근 갖는 경우야. 쟤는 또 어떤 경우야? 삼중근을 갖는 경우라.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문제 상황에 맞춰서 내가 보는 능력을 기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세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가 극대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 혹은 극소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경우다. 자, 이거 선생님이 욕심을 하나만 부려볼게. 욕심을 딱 하나만 부려볼게. 우리가 만약에 되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 내가 되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내가 내신 시험을 보거나 수능을 보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 4차 함수 얘기가 나왔고 미분계수 이런 얘기가 나왔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야. 무조건 이게 답이야. 무조건 이게 답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봐. 여기 움찌라는 포인트지. 이 움찌라는 포인트는 미분계수가 0인 곳이야. 0인 곳이야. 선생님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어떤 함수든지 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4차 함수든 간에 내가
어떤 선을 만들어서 접어 올려보는 거야. 어떤 선을 만들어서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만들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는 여기서도 만들 수 있고 저기서도 만들 수 있고 다 돼. 근데 그 어떤 4차 함수 중에서도 선 아래에 있는 걸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밖에 없다고. 뭘 주던 간에 이거밖에 없다고. 봐봐. 접어 올려볼게. 접어 올려보는 거야. 자, 얘가 이렇게 있고 요 밑에가 접혀 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부드럽게 접혀 올라지는 거 맞니? 지금 여기 뚫고 접하는 곳이잖아. 움찌라는 건 뚫고 접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접혀졌다가 여기서 툭 치고 여기서만 첨점이 만들어져.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밖에 안 만들어진다. 다른 것들 생각해봐. 다른 것들 내가 아무리 접어 올라왔자, 아무리 접어 올려봤자 미분 불가능한 거 다 몇 개 생기니? 2개 이상 생긴다. 맞아? 다 2개 이상 생겨. 어디든 간에 무조건 2개 이상 생긴다고.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특이한 포인트가 뭐야? 저 움찔 포인트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막 베베 꼬면 항상 여기로 귀결된다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야. 선생님이 중간고사 대비할 때도 계속 뭐라 그랬어? 어려운 문제들, 모의고사의 준킬러 킬러 문제들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돼? 상황을 특정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 가장 특이한 포인트라고 여기가 4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절대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굳이 여기 지금 움찔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꼭 기억해줘. 미분계수가 0 되는 것만 우리 이렇게 부를 거고,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거든.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저것만 잘 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2가지 유형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하나가 근해 분리, 하나가 뭐냐면 요거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 이게 조금 기계적으로 푸는 곳이라서 지금 잘 만들어 놓으면 내신 때 좀 편해. 지금은 선생님이랑 필기한 거 보면서 풀어도 되는데 나중에는 바로바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문제 몇 개 봅시다. 요거 몇 개 하면 뒤에는 진짜 쉽거든. 오늘 남은 거는 요 유형 하나 끝나면 뒤에는 그냥 껌 같은 거라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잘 봅시다. 자, 767번 보면 fx가 극대값을 갖고 싶대. fx가 극대값을 갖고 싶어.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최고 차인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이렇게 W 모양으로 생겼거나 움찔하거나 삐끗하거나 2차 함수 같은 모양 요 4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렇게 1대 3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극대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얘밖에 없다고. 그럼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다? 도함수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라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를 사실 되게 많이 연습을 시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해봅시다. 자, 미분해볼게. 여기다 쓸게. 미분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x 이렇게 나오나? 근데 이제 많이 해봐서 알 텐데 3차식은 무조건 1차식 하나로 인수분해가 돼. 무조건 돼. 무조건. 못 찾을 뿐이야. 그래서 보통 인수분해 쉽게 되게 줘. 나는 요거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길 바래. 잘 봐봐. 4x로 지금 인수분해 할 수 있지. 4x로 묶으면 여기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a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이렇게 되겠다.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싶다. 무조건 3차식은 1차식 하나랑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얘가 0이거나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해가 나오지? 혹은 얘가 0이면 되지.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세팅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어떻게 돼야 되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꼭 넣어줘야 되지. 얘가 아니어야 되지. x는 0이 아닌 요거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항상 문제가 이렇게 풀릴 거야. 항상 문제가 이렇게 풀릴 거라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뭘로 해결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해결하면 되잖아. 그래서 앞에서 나온 해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 하나랑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쓸 거다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줘. 그럼 얘는 지금 판별식 쓰면 판별식 9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a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크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가 하나가 나와. 하나가 나오는데 봐봐. x는 0은 안 돼. 무슨 말이니?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성립하면 안 된다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나오는 거 맞니? 얘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로 뭐가 생겨? a는 0이 아니다가 생기는 거지. 그럼 우리끼리 답을 쓸 때는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큰데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됐는데 학교 시험에 주관식으로 답을 쓰거나 객관식에는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어떻게?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야. 근데 여기서 뭘 뺄 거야? 0을 뺄 거야. 그럼 여기 0이 있지. 0에다가 선 하나 이렇게 커. 이렇게 빼겠다라는 거야. 그럼 부등식으로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라고 써줘야 돼?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크다. 학교 시험에 이렇게 겸손하게 써줘야 돼. 이게 답에 있겠지. 여기 5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만 딱 잘 연습하면 선생님이 진짜 오늘 바라는 게 없다. 그럼 지금 시간 줄 테니까 768번 한 번만 해봅시다. 768번 요거 하고 쉴게. 768번 하고 쉬고 내가 오늘 장담하는데 40분 안에 수업 끝나. 그러면 클리닉 뭐 18문제밖에 안 되잖아. 17문제인가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고 싶대. 그치? 극대값을 갖지 않고 싶다 그랬으니까 방금 우리가 했던 케이스랑 반대되는 케이스. 개인적으로 나 진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이게 너무 내신형 스타일이라 내가 계속 막 너무 기계적으로 f'x가 0보다 f'x는 0의 해가 서로 다른 세시근이 아니다니까 너네한테 꼭 막 이렇게 외워라 라고 하듯이 시키는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하버드 수학과 다니는 애한테 줬다고 생각을 해봐. 하버드 수학과 다니는 애한테 이거 주잖아? 그러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 8시간 동안 풀 거야. 8시간 동안 풀 거라고. 걔네들은 이거 풀 줄 몰라. 걔네들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의 모든 케이스를 나눠서 그래프를 다 그리고 앉아 있을 거야. 그럼 거기서 또 케이스를 나누고 그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만든 문제야. 그러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외우지 않으면 못 푼다라는 거야. 이 방법을 모르면 못 푼다고. f'x는 0이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너희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필기를 잘 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f'x를 구해봅시다. 구해보면 자 f'은 지금 12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f'x는 0이니까. 그럼 얘도 지금 4x로 묶을 수 있지. 4x로 묶으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6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안 갖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우선 여기서 x는 0이라는 해가 나왔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될까? 빨리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자체가 뭐면 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경우가 아니면 돼. 중근을 갖거나 또는 허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뭘 쓰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면 돼. 이거 짝수니까 짝수 판별 쓰면 9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나 지금 이게 문제가 어색하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가 뭘까? 이거 3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3보다 크거나 같다구나. 이렇게. 두 번째는 뭘까?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앞에 있는 놈이야. 앞에서 이미 x는 0이라는 해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x는 0이 여기서도 해가 된다면 한 번만 자세히 쓸게.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 누구를 해로 갖는다면? 앞에서 나온 x는 0을 해로 갖는다면 이게 또 중근이 되는 거잖아. 0, 0 중근이 되는 거라고. 그럼 해로 갖는다라는 건 0, 0 집어넣어 성립하는 거니까 a가 얼마일 때? 0일 때도 되는 거라고. 이것도 되는 거고 요것도 되는 거지. 그래서 0하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항상 3차 방정식의 해를 1차 함수 1차 하나랑 2차 방정식 하나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거라서 얘를 잘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서 오늘 클리닉에서 연습 많이 해볼 거니까 쉬었다 합시다. 지금 4분이니까 우리 5분만 쉴게. 10분까지만 쉬고 빨리 후다닥 하고 클리닉 합시다. 율기엄이 가야 된다 그랬지?